자, 공개문제 14번을 보도록 할 텐데, 이 공개문제 14번의 조립도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조립도를 먼저 보니까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이 1번 부품을 이렇게 2번 부품하고 물리게 이렇게 해놨는데 1번 부품을 이렇게 펼치는 걸로 가겠어요. 펼치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펼치는 걸로, 이렇게 펼치는 걸로 만들어야지 작동부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요 조립도 요거는 참고이기 때문에 요대로 만들면은 요 부분이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화살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1번 부품을 펼치는 것으로 작업을 할게요. 펼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조립공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공차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텐데 1번 부품에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조립하는 축입니다. 이 조립하는 축을 어디에다 조립되느냐 가만 보니까 요 구멍에 R3이라는 요 구멍에 얘가 조립이 되고 있어요. 지름으로 이야기하면 요건 6파이가 되겠죠. 그런 거로 조립할 이 축의 지름 A의 지름 값은 파이 5, 구멍보다 마이너스 1 작게 해서 파이 5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부품에서 이렇게 B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B라는 부분은 2번 부품에 8이라고 칠수 넣은 거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어서 요것도 마이너스 1 조립공차 줘서 얘는 7로 생각을 할게요. 자, B는 7이고 A는 5파이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만드는데 순서를 굳이 1번 부품부터 안 만들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순서상으로 1번 부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1번 부품부터 작업을 하는데 종이 도면을 좀 돌려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조립하려고 하는 축 요게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창 조절을 좀 해놓고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프로파일을 어디에다가 스케치할 거냐면 XZ 평면에다가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릴 텐데, 먼저 요 형상 요렇게 B에 관련되는 거를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돌출을 대칭으로 XZ 평면을 가운데 놓고 대칭으로 돌출을 하려고 합니다. B 값인 7로 돌출을 하려고 합니다. B 값 7.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XZ 평면에 그려줘야 될 프로파일은 요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빨간 테두리 표시한 요걸로 생각을 하고요. 원점 위치는 좀 올라가 있게 2포인트 렉탱글 요거를 이용해서 그리겠어요.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갑니다. 자, XZ 평면에 스케치 왔고, 2포인트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2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원점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그냥 찍어서 1번 여기다 찍어서 X방향 거리값이 16이었죠. X방향 16 넣고 Y방향 18 넣어서 요런 식으로 16에 18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2포인트 렉탱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탭 눌러서 18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부 영역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도면에 보면은 못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처 명령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고, 내부를 클릭한 상태에서 B 값에 해당하는 7로 바로 대칭 돌출을 하려고 합니다. 솔리드에 돌출 세 번째이면서 대칭 방향을 대칭으로 맞추고 범위형 거리 측정값 전체 길이 거리값을 7.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새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값을 7로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자, 요거에서 이제 다음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프로파일은 요렇게 생긴 요것을 그려줄 텐데, 역시 XZ 평면에서 대칭 돌출, 대칭으로 요렇게 돌출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XZ 평면에서 다시 스케치 작성 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슬라이스를 켜도록 합니다.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슬라이스를 켜도록 합니다. 자, 슬라이스를 켜 놓고 내가 스케치를 할 때 라인이 출발하는 라인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작성에 있는 투영 포함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 요거를 한번 프로젝트로 따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를 프로젝트로 먼저 따 놓고 선 그리기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요 모서리를 따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모서리가 따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요 모서리를 따 놨기 때문에 선 그리기를 출발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선 그리기를 출발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을 프로젝트로 따놨던 모서리의 끝점 있죠. 모서리의 끝점에서 일치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꺾고 3번, 여기 좀 더 올라가서 3번이에요. 참, 좀 더 올라가서 3번. 여기쯤에서 꺾고 내려가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4, 5, 6, 7, 8번 갈 때는 요렇게 X 표시만 보고 찍기 바랍니다. 삼각형 중간점
표식은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선 그리기. 직각 구속이 많이 뜨니까 그런 거 그냥 뭐 맞춰서 직각 구속만 뜨면서 이렇게 X. 자, 그러면 요렇게 라인을 먼저 잡은 상황에서 치수를 기입해 보려고 해요. 스케치 치수를 먼저 기입할 건데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렇게 간격을 8로 먼저 기입할게요. 요 선하고 요 선하고 8. 자, 그 다음에 X방향으로 또 선을 클릭해서 요 모서리하고 클릭해서 요렇게 거리값을 2, 3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원점을 찍는 게 낫겠어요. 자, 원점. 모서리가 안 잡힌다면 요 선하고 원점을 찍어 가지고 2, 3으로 넣어도 되겠어요. 원점. 자, 원점하고 선 요렇게 해서 2, 3을 잡았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또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까지 오는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 요 선하고 원점하고 찍어 가지고 요것이 39죠. 39 요렇게 기입을 할게요. 원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39.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넣었는데 여기서 도면에 요거의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 요 모서리에 대해서 18 높이 올라간 요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 선의 높이는. 그러면 뭡니까, 이 동일선상이라는 이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선하고 잠깐, 이 모서리를 안 따놔서 또 그렇겠네. 여기 모서리가 잘 클릭이 잘 안 될 텐데. 뭐 그러면은 그냥 치수를 넣는 거로 갈게요. 같은 높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 있는 선에서 여기 위에 있는 선까지 아예 치수로 그냥 기입해 버립시다. 요거 18로 클릭하는 게 잘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요걸로 바꿀게요. 18이라는 치수를 기입을 하겠어요. 자, 18. 자, 18이라는 치수를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요 내려가는 치수가 6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선하고 선택해서 요 간격을 6으로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6으로 기입할게요. 치수를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으로 요 선하고 바닥에 제일 밑에 있는 선하고 이 간격을 12로, 스케치 치수로 12 역시 이렇게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형상은 그려졌는데 여기에 필렛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케치 필렛은 사용하기보다는 피처 명령에 필렛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바로 대칭 돌출 가려고 합니다. 솔리드의 돌출 15로 대칭 돌출 갑니다. 생성은 접합으로 놓으시고 방향은 대칭, 범위용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그리고 15. 거리의 수치는 15.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 방향은 대칭, 범위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값은 15. 자, 이렇게 수치를 확인하셨으면 확인 눌러서 생성할게요. 자, 그러면 요런 영상이 만들어졌고 요런 영상이 완성이 됐고, 자, 이번엔 다시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들어갈게요. XZ 평면에서 이 뭡니까 5파이짜리 A라고 표시된 거, 요거 5파이짜리를 15로 역시 돌출하기 위해서 그릴게요.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보면은 얘에 대한 높이는 원점으로부터 다 잡아도 되겠어요. 중심점 원을 그릴 텐데 임의의 지점 여기를 클릭하고 지름값을 파이 5 요렇게 기입하도록 할게요. 우선 원의 센터를 임의의 지점으로 클릭하고 파이 5로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5파이. 스케치 치수를 가도록 할 텐데 요 원하고 원점 요거하고 이렇게 X방향으로 거리를 먼저 7로 기입할게요. 원과 원점입니다. 그 다음에 원과 요 원점 요 거리 값을 센터 값을 1, 3 이렇게 또 넣어서 완전 정의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요 원 영상은 다 그렸는데 아까 슬라이스를 미리 안 켰어요. 그죠? 슬라이스를 켜놓고 원의 내부를 클릭해서 슬라이스 켜고 난 다음에 원의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았습니다. 자, 대칭 돌출을 갑시다. 생성은 접합으로 맞추고 방향은 대칭으로 가고 측정값은 전체 길이로 가고 15.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 방향은 대칭, 범위형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을 15.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하고, 자, 이제 남은 거는 못따기를 좀 해 보도록 합니다.
도면에 보니까 이 못따기 값을 이야기하기를 C3이라고 이야기했어요. C3. 자, 미리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요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못따기 3을 기입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의 모서리 선택하고 못따기 3. 요번에는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미리 선택해서 필렛을 넣을 텐데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R3을 반지름 3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 부품은 완성이 거의 됐는데요. 자, 화면을 돌려서 피처의 바닥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갈 텐데 이 모서리에 정렬해서 써야 되는구나. 자, 뭐 요렇게 오늘 날짜가 25니까 비번호를 25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가볼게요. 문자 높이는 10으로 넉넉하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면에 스케치 작성 갈게요. 이것도 180도 돌려야 되겠네. 자, 일단 문자를 작성할 텐데 화면이 꺼졌다. 요 문자를 작성할 텐데 여기에 1번 클릭하고 여기에 2번 클릭해서 요렇게 구성선을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글씨의 글꼴은 아리알로 놔두고 문자 높이도 그대로 두고 문자 간격이나 이런 건 됐고 중심의 정렬, 중간 정렬 얘네를 체크해 놓고 자, 일단 오늘 날짜 요거를 25 요거를 비번호로 사용을 할게요. 자, 요렇게 우선 타이핑을 해 놨으면 자, 뭐 여기서 바로 편집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혹시 이렇게 확인 눌러 놓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자, 글씨를 입력한 거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 다시 하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죠. 그럴 때 요 동그라미 아이콘 회전 아이콘 요거에 생길 텐데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돌리면서 타이핑으로 180 입력해서 완전히 180도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자, 이렇게 입력이 뜰 때 180 입력해서 돌려놨어요. 그러면 아까 15였으니까 2.5 자, 이 모서리를 클릭해서 얘를 2.5 떨어뜨리고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을 1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구성선과 모서리의 간격을 요거는 안 해도 되겠네. 참, 일단은 요렇게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 이거는 15 15로 일단 요거를 잡아 놓고 요 모서리에서 요 떨어지는 간격은 2.5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 모서리에서 구성선까지 2.5, 그리고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은 10으로 요쪽에 있는 모서리에서 구성선까지 2.5, 그리고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은 15. 자, 요렇게 치수를 넣으면은 정의가 되겠고, 자, 그리고 요거를 과제도면을 보니까 요것도 음각으로 돼 있어요. 음각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글씨를 이렇게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글씨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돌출에 잘라내기로 갑시다. 솔리드의 돌출, 생성을 잘라내기, 측면 하나이면서 범위용은 거리이고, 거리 값에다가 -1 요렇게 넣으니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용은 거리, 거리의 값은 -1. 자, 미리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 확인. 자, 그러면 요 형상은 만들어졌어요. 1번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등각 보기로 바꿔놨고요. 자, 그 다음으로 2번 부품을 작업하도록 할 텐데, 요거는 다시 도면을 돌리면서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2번 부품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을 들어갈 텐데요. 처음에 프로파일 그려줄 거는 요렇게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모서리 원을 프로파일 그리기에 앞서서 프로젝트로 따놓고, 그래야 이 슬롯을 그릴 때 편할 겁니다. 요 슬롯을 그릴 때 편할 거예요. 자, XZ 평면에 스케치 가도록 합니다. 자,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켜 둘게요. 슬라이스를 미리 켜 놓고, 가만히 있어봐. 프로젝트를 따고 해야 되는데, 여기 따기는 그래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프로젝트 갈 때 커서를 이 가운데쯤에 놔두면, 여기쯤에다가 커서를 움직여 놓으면,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 놓으면 윤곽이 먼저 하나 앞서 만들어진 거에 윤곽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따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겠네. 슬라이스를 먼저 켜 놨었는데 요거를 잠깐 끄고 요 형상을 찾아 놔야 되니까 먼저 요거를 잠깐 끄고 프로젝트로 먼저 갈게요. 프로젝트를 해서 이 모서리를 먼저 따 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켜도록 합니다. 자, 프로젝트로 요 모서리를 따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켤게요. 요렇게 하면 요 모서리 따진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도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잘 따졌으면
이어서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일단 요거를 따놨으니까 슬롯 기능을 이용해서 8 떨어지고 R3 슬롯을 바로 그리도록 할 텐데요. 중심점 대 중심 슬롯, 요거 이용할 때 프로젝트로 따놨던 요 원형 모서리의 센터를 1번으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2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3번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슬롯을 세로 방향으로 먼저 그려 놓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 놨어요. 자, 먼저 만들어진 이 슬롯을 가지고 이제 치수를 넣어 볼 텐데, 스케치 치수 할 때 이 홀을 먼저 클릭해 가지고 얘의 반지름 3 R3 요거 치수를 먼저 넣을게요. 자, R3을 먼저 넣었고, 그 다음으로 이 따진 거보단 슬롯된 거, 슬롯 형상의 홀을 클릭해서 요 호 길이의 간격을 8로 기입하도록 할게요. 슬롯의 호와 호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요 형상은 만들어졌어요. 치수가 좀 잘 보이게 반지름 3하고 요런 식으로 치수들은 기입이 됐고요. 자, 이제 바깥쪽 형상을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못따기는 생략하고 그리도록 할 텐데요. 투포인트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텐데, 요 2점 사각형을 그릴 텐데, 원점에 클릭하지 마세요. 원점에 클릭하지 말고 여기 임의의 지점에 1번 찍고 여기쯤에 2번 찍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 사각형을 멀리 떨어뜨려서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점에 잘못하면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떨어뜨리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놨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또 넣을 텐데, 슬롯에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구성선으로 표시된 선이 있는데, 얘에서부터 이 사각형의 선까지 요걸 7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7. 그 다음에는 사각형의 선과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전체를 14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있을 거예요. 슬롯 안쪽에 있는 점이 있을 거고, 이 점하고 밑에 있는 수평선하고 요 간격을 5로 기입하도록 합니다. 점과 수평선하고 5로 기입합니다.
센터점과 이게 5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제 요거는 좀 쉽게 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얘네의 y 방향의 거리값을 1,8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선과 선의 간격을 1,8로 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늘려놓고 팔레트를 좀 더 이쪽으로 잡혀놓고. 자, 이제는 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요거 마침 요 바닥의 선이 원점에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선 그리기 할 때 원점 위치에서 1번 클릭해서 2번 요렇게 수평하게 와서 올라가고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래 놓고 요렇게 가서 X 표시만 보고서 6번 요런 식으로 선 그리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직각 표시를 보면서 요렇게 갑니다. 선 그리기가 됐으면 여기가 그 잘라내기 정리하는 게 더 좋겠는데, 어차피 프로파일 선택할 때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기는 생략하고 그냥 치수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바로 넣을 텐데, 요 선이죠. 요 선하고 요 선의 간격이죠. 요거 10이라는 치수를 먼저 기입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30 요렇게 간 치수가 있는데, 요 30이라는 치수는 투포인트 렉탱글 그려서 만들어졌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선에서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선까지 거리인데, 요거를 30으로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X방향의 치수는 다 넣었고, X방향 치수는 다 넣었고, 이번에는 이 선과 바닥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요 간격을 6으로 기입해 보도록 합니다. 요거 됐으면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요 간격은 12 요렇게 스케치 치수를 넣을게요. 12. 자, 그러면 이제 돌출을 15만큼 할 텐데, 이 프로파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요 안쪽을 먼저 클릭해 놨죠. 사각형의 안쪽을 클릭해 놓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먼저 선택했고, 여기를 두 번째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 주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의 영역을 프로파일로 잡았으면 솔리드에 돌출 갑니다. 솔리드에 돌출 갈 때 생성은 새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용은 거리, 전체 길이로 측정값을 바꿔놓고 거리값을 15. 이것도 생성이 바뀌었죠. 세 번째로 반드시 다시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생성을 세 번째로
반드시 바꿔두세요.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값은 15. 이렇게 해놓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생성이 반드시 세 본체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됐으면 확인.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시작할게요. 만들어진 형상에서 이제 파 주도록 할 텐데, 트리의 본체를 켜서 본체 1번 잘라낼 때 이 본체 1번을 숨기기 해 놓는 게 먼저 필요하겠어요. 트리의 본체 화살표를 눌러서 밑에 트리 본체 1 요거를 켜고 본체 1에 눈동자 아이콘 눌러서 얘를 숨기기 먼저 해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숨기기 해놓고 그 다음으로 피처의 제일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 들어갑니다. 여기에 스케치 작성. 자, 이렇게 스케치 작성 들어가서 투포인트 렉탱글을 그려주도록 할 텐데, 여기에다가 1번 클릭하고 여기쯤에 2번 클릭할 때 원점에 클릭이 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투포인트 렉탱글 그려 놓고요.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 직사각형 요것이 대칭으로 잡히는 게 가장 좋아요. 대칭으로 잡히게 하려면 선 그리기를 할 때 원점이 여기 가운데 있는 원점에서 선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보면서 2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 그리기 원점에서 그려 줄게요. 그리고 요 선을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는 구속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는데, 구속 조건 중에서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을 거예요.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 요거 줄 때 요 수평선을 1번, 요 수평선을 2번, 그리고 구성선 요거를 3번 클릭해서 대칭 구속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대칭 구속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있는 8이라는 치수를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두 선을 클릭해 가지고 간격 8 기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 모서리에서 요 선까지 이 거리가 17로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역시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17 넣어줍니다. 자, 요 바깥에 있는 요 선은 완전 정의가 아직 안 됐지만 요거는 그냥 놔둬도 괜찮겠어요.
뭐 모서리에다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해도 되겠는데 뭐 이미 바깥으로 더 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 선택할 때 요렇게 클릭 해가지고 요 프로파일 1번, 요거 2번 컨트롤 키로 다중 선택을 해서 피처 안쪽에 2개 영역만 잡히면은 요거 이제 돌출에 잘라내기 할 프로파일 선택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솔리드의 돌출로 가는데요. 생성해서 얘를 뭐로 바꾼다?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거리는 모두 했을 때 이 반전이라는 버튼이 생기죠. 자, 반전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화살표의 방향을 아래로 내려가게 반전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고요.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모두, 반전 버튼을 이용해서 컷의 방향을 조절해 주고, 미리 보기가 피처를 잘라내는 거로 정상적으로 나타났으면 확인. 자, 이번에는 요거에서 파내는 것도 했으니까 이제 못따기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못따기 하기에 앞서서 요 모서리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미리 선택을 해 주고요. 주소에 나와 있는 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3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모서리들을 미리 선택하고 3으로 못따기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모서리들 선택을 하고 총 6개였죠? 그 다음에 못따기 들어가서 3. 자, 이렇게 3을 넣으니까 도면의 형상처럼 요것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미리 보기 나왔으면 확인. 자, 그러면 요렇게 이 형상이 다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기입해야 될 것은 없네요. 요 형상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참. 이제 파일 생성을 또 쭉 해보도록 할 거예요. 파일 생성을 쭉 할 텐데, 앞서 본체에서 본체 1을 눈동자 아이콘 눌러가지고 보이기를 꺼놨었는데, 이 눈동자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본체 1을 디스플레이를 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조립 방향에 이 틈새도 잘 나와 있고, 요렇게 되면은 뭐 가장 잘 출력이 되고, 뭐 제거하는 것도 편하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요. 먼저 이 본체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요 단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구성요소 1대1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구성요소 1대1을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요거 내보내기 해가지고 먼저 그 내 컴퓨터에 저장, 요거 체크되어 있고 점점점 버튼 클릭해서 경로를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이름 폴더에, 우리는 이름 폴더 안에다가 연습하고 있죠. 이름 폴더 안에 오늘 날짜 2011-1025 폴더 생성하고, 그 다음에 25_01 퓨전 360 파일 형식부터 먼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같은 요령으로 구성 요소 2대1에서 내보내기 또 들어가는데, 같은 경로로 파일명은 25_01 요걸로 가는데 stp 파일을 그 다음에 만들기,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본체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구성 요소 작성부터 합니다. 자, 구성 요소 2대1이 1대1이 만들어졌으면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내보내기 할 때 이 이름은 25_01로 맞춰 놓고, 내 컴퓨터에 저장 점점점 버튼 요거 눌러서 경로를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고, 그리고 1025였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퓨전 360 파일을 먼저 저장.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stp 파일도 만들 텐데요. 미리 윈도우 탐색키를 저는 옆에 띄워 놨고요. 구성 요소 1대1에서 역시 내보내기 들어가서 동일한 경로는 이미 잡아 놨으니까 파일명을 이렇게 맞춰 놓고 stp 파일로 변환, 그리고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부품에 대해서 퓨전 360 파일하고 stp 파일하고 요게 다 만들어졌고, 같은 요령으로 본체 2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구성 요소 2대1을 생성을 하고요. 구성 요소 2대1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같은 경로에다가 25_02 요런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는데, 방금 전에 stp 파일을 했었으니까 stp 파일부터 먼저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본체에서 먼저 구성 요소 작성부터 합니다. 구성 요소 2대1이 만들어졌고,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같은 경로죠. 같은 경로에다가 25_02 stp 파일,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 형식을 먼저 내보내기. 자, 구성 요소 2대1에서 내보내기 역시 들어가 가지고 같은 경로에다가 같은 파일명 25_02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저장할 파일 형식은 퓨전 360 유형으로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4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4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저장되지 않음, 틀이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가도록 하는데, 이거 어셈블리 파일 저장하는 거죠. 같은 경로이고 요거로 퓨전 360으로 마지막에 했을 테니까 25_03 요렇게 먼저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어셈블리 파일을 내보낼 거고요. 두 번째로 얘를 또 스텝 파일로 내보내기 할게요. 자, 어셈블리 파일 저장을 바로 갑니다. 저장되지 않음에서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자, 요거 내보내기 할 때 둘 다 선택이 됐어요. 파일명은 이렇게 25_03이고 마지막에 한 게 퓨전 360 파일이었네요. 같은 경로에다가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고요. 자, 저장되지 않으면서 다시 내보내기 가는데, 이번에는 스텝 파일로 바꿔서, 유형을 스텝 파일로 바꿔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셈블리 파일이 나갔고요. 저장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이번에는 큐라 슬라이서용 STL 파일을 만들도록 합시다. 먼저 저장되지 않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쉬로 저장, 메쉬로 저장해 놓고 파일 형식은 STL 이진, 캡력이 계셨구나. 그리고 단위는 미리미리면서 한 파일에 해놓고 미세 조정, 요거 높음인지 꼭 확인하시고, 한 파일에 저장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경로로 해서 25_04 STL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장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우클릭, 메쉬로 저장. 메쉬로 저장 창에서 형식을 STL 이진, 단위형은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메쉬 미리 보기 됐고, 삼각형의 개수는 3054개 나왔고요. 미세 조정은 높음. 여기서 확인 눌렀을 때 같은 경로로 STL 파일을 25_04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요. 저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큐라 최신 버전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얘에서 보면은 큐라에서 세팅할 때 얘를 어떤 포인트를 주의해야 될까? 먼저 요 축이 5파이에요. 일단 이게 5파이고 부러질 위험이 있죠. 그리고 8에다가 15니까 8에다가 15면은 7, 3.5
요거는 3.5 두께기는 하지만 여기 두께는 3.5지만 여기가 사실 되게 얇아요. 지금 암산으로 계산하기는 그런데 여기가 되게 약합니다. 되게 얇아요. 여기 잘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여기가 얇고 축의 지름이 작아서 얘가 부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내부 채움 밀도를 50% 이상으로 요거 세팅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부 채움을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얘는 서포트를 생성해도 될까 안 될까? 얘는 서포트 안 써도 돼요. 얘는 서포트를 안 써도 돼요. 요런데 요렇게 받치면서 이거 위에 오버행이 오버행이 있어서 서포트 쓰긴 해야 되겠다. 쏘리. 서포트 사용은 할게요. 서포트 사용 어디에나로, 어디에나. 자, 어디에나 서포트 사용할 때 이 축을 받치기 위한 형상이 서포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의 서포트를 여기 생성되는 거를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서포트 제거할 때도 여기를 잘 뜯어내셔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또 보면은 요런데 못따기가 들어가 있어서, 못따기 들어가 있는 여기에도 서포트가 일부분 생길 겁니다. 요런데도 서포트가 생길 거고요. 자, 그런 거를 나중에 서포트 제거할 때 주의하고, 그러면 브림은 어느 정도 가면 될까? 이 오브젝트에서 10mm, 10바퀴 정도만 브림이 떨어지면은 잘 붙겠어요. 자, 큐라로 갑니다. STL 파일 불러왔고요. 먼저 내부 체험을 보자면 50으로, 내부 체험 밀도 50으로 바꿨어요. 내부 체험 밀도 50%, 내부 체험 밀도를 50%, 내부 체험 패턴은 그리드로 놔뒀고요. 자, 스크롤 내려서 서포트 항목으로 갑니다. 서포트 생성을 체크해 놓고, 오버행 각도는 요거 전에 하느라고 바꿨으니까 요거 조절해 놓고, 서포트 생성 체크, 서포트의 배치 어디에나, 그리고 오버행 각도 10도, 서포트 패턴은 라인 타입, 서포트 밀도는 15%. 요거인 상태에서 그 밑에 서포트 인터페이스나 서포트 지붕, 서포트 바닥 사용, 요런 거는 다 체크해서 쓰고 있고요. 자, 이 서포트 항목의 값들을 확인하셨으면 브림으로 빌드 플레이트 부착, 브림으로 넘어가는데, 요거 브림은 브림 선수를 10으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브림 선수는 10으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맨 위에서부터 품질부터 봅니다. 층 높이는 0.3, 첫 번째 레이어 높이 0.3, 그리고 프린터기 설정이 엔더3로 되는 순간 선의 두께 0.4로 쭉 밑에 스커트 브림 선 너비에 대해서도 0.4로 다 자동 설정이 됐고요. 초기 레이어 라인 폭,
초기 레이어 라인 폭 140%로 우리는 바꿔서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벽 두께 1.2로 벽 두께는 1.2로 맞춰 놓은 상태. 벽 라인 수는 그거에 맞춰서 조절이 됐고요. 위아래 항목에서 상단 하단 두께 1.2로 맞춰 놓으면 나머지 값들도 레이어 개수 자동으로 정해졌죠. 스크롤 내려서 내부 체험은 좀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재료 항목에서 프린팅 온도는 210도, 빌드 플레이트 온도 요즘에 날씨가 좀 추우니까 60도로 높여 놓은 상태로 쓰고 있고요. 플로우 값 공급량은 100. 속도 항목에서 프린팅 속도, 내부 체험 속도, 이동 속도, 이 세 가지는 60mm/s 엔더3로 프린터기 설정됐을 때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 속도, 외벽 속도, 요것도 엔더3로 설정된 값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내벽 속도를 40mm/s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초기 레이어 속도를 20mm/s 엔더3 설정된 거 그대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동 항목에서 리트럭션 활성화는 켜놨고요. 리트럭션 거리와 속도는 기본값 그대로 쓰고 있고, 리트럭션 했을 때의 Z-OFF, 리트럭션 했을 때의 Z-OFF는 켜놓고 쓰고 있고, 프린터 냉각 사용 펜 속도 100% 요거 그대로 놔뒀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서포트와 빌드 플레이트 부착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대로 놔두고 쓰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슬라이스 요 버튼을 눌러서 G코드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슬라이스. 자, 먼저 요거 디스크의 저장 버튼 눌러서 요 경로에 25_04.G코드 요렇게 G코드 파일부터 저장하고 레이어 보기 좀 할게요. 자, 디스크에 저장. 자, 그러면 프린터 설정은 닫아놨고요.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보기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1번 레이어서부터 보면 글씨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새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글씨도 이거는 뭐 요 정도 높이는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요 정도 높이는 잘 출력이 돼요. 내부 체험 요렇게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자, 9번 레이어부터 축을 받치는 서포트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축이 생성되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고, 자, 32번 레이어에서 서포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36번 레이어에서 5파이짜리 축이 이제 출력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영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올라가는 걸 쭉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관찰하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공개 문제 요거 14번. 괜히 돌렸네요. 공개 문제 14번은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